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지호라고 합니다. 우선 100일인 100일 강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스위스 로잔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제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대학 졸업 후 한 14년, 15년 동안 여러 스포츠 단체에서 일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현재 일하고 있는 국제대학 스포츠연맹에 취업을 했고 현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직업에 대한 14년, 15년에 대한 맵을 좀 간단하게 보면 일단은 저는 체육학을 전공했고요. 체육학 전공 후에 스포츠 경영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어서 스포츠 경영 석사를 이제 영국에서 하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대학교 때 기억이 남는 것 중에 하나는 운동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 운동을 좀 전문적으로 많이 좀 배웠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아직도 굉장히 있고 지금도 그 배웠던 스포츠들을 취미 생활로 잘 하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학교 때 스킨스쿠버, 그다음에 알파인 스키, 수상 스키, 웨이크보드, 그다음에 골프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를 다양한 종목들을 선배님들이나 아니면 제가 제 시간이나 어, 제가 이제 노력을 통해서 배웠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일하고 있는 국제 스포츠 연맹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음, 아시다시피 국제 대학 스포츠 연맹은 유니버시아드 현재는 이름이 바뀌었어요. 세계 대학 경기 대회인데 종합 경기 대회뿐만 아니라 매 2년 짝수년에 세계 선수권 대회를 하게 되는데 여러 종목을 이해하고 했던 경험이 있어서 출장 기회도 많고 저한테 더 많은 기회가 이제 주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 스키를 타서 그런지 뭐 대학 제가 지금 동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경기장에 실사를 가거나 아니면 출장을 갔을 때 산에 올라갈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뭐 슬로프도 굉장히 가파르고한데 스키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못 탔으면 만약에 제가 그때 안 배웠으면 출장을 가서도 정말 제대로 된 실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때 여러 스포츠를 배운 게 정말 헛되지 않았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현재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그 배웠던 종목들이 이제 다른 동료들이 못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골프나 수상스키 같은 경우는 다른 우리 이제 회사에 저 말고는 하는 친구들이 없어서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세계 선수권 대회 때는 제가 파견을 나가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석사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취업을 당연히 이제 준비했는데 그때 대한 바이애슬론 연맹 국제 업무 이제 채용 공고가 떴어요. 그래서 거기에 지원을 했고 이제 실력이 좋았는지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다행히도 이제 채용이 되었습니다. 2007년에 이제 채용이 되었는데 2008년에 IBU 국제 바이애슬론 연맹 월드컵 7차가 있었고 2009년에 IBU 국제 바이애슬론 연맹 세계 선수권 대회가 이제 개최가 예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 바이애슬론 연맹에서 조직위 역할까지 같이 해서 저는 대한 바이애슬론 연맹에서 국제 업무도 담당하는 동시에 조직위 일도 같이 동시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여러 이제 스포츠 단체가 있는데 저는 NF, 그러니까 국내 스포츠 연맹이죠. 그리고 OC, 오거나이징 커미티 조직위원회, 그리고 IF, 인터내셔널 페더레이션 국제 스포츠 연맹이죠. 그 세 단체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고 이 전에 두 단체에서 국내 스포츠 연맹하고 조직에서 어떻게 일을 했고 이런 경험들이 어떤 발판이 돼서 국제 연맹에 가게 됐는지 다 연관관계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제가 말할 부분은 대한 바이애슬론 연맹에서 국제 업무 담당 일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제 업무라고 하면 굉장히 애매모호한데 이제 처음에 입사를 하고 보니까 영어나 외국어로 관련된 일은 다 국제 업무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열심히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국제 바이애슬론 연맹 그리고 다른 이제 IBU 그러니까 국제 바이애슬론 연맹 회원국 이제 다른 연맹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일본 바이애슬론 연맹, 뭐 러시아 바이애슬론 연맹 그리고 이제 조직위원회들 왜냐하면 국가대표가 이제 월드컵 대회를 나가야 되니까 조직위원회하고도 연락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스폰서들 이렇게 이런 중간에서 이제 연락하는 업무를 했었고
제가 가장 뜻깊었고 기억에 남는 일들은 국가대표팀 지원하는 업무였어요. 그래서 국가대표가 12월부터 그 다음에 2월까지 9개, 그러니까 한 달에 3개 월드컵을 나가게 되고, 이제 나가게 되면 유럽으로 보통 나가게 되는데, 이제 뭐 호텔도 예약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차 렌트도 해야 되고, 항공권도 예약을 해야 되는데, 감독님하고 10월, 11월에 미리 사전에 다 회의를 하고, 사전에 모든 걸 다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나가게 됐고, 그런 국가대표 지원 사업을 할 때 굉장히 뜻깊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제 업무를 하면서 평창 알펜시아에 바이애손 경기장이 있었고, 거기서 이제 IOC하고 IBU하고는 썸머 캠프가 있어요. 그래서 바이애손론이 발전되지 않은 개발도상국 이제 나라들을, 예를 들어서 인도, 싱가포르 젊은 어린 선수들을 초대해서 이제 캠프를 하는 건데, 거기서 로지스틱 담당 전체 코디네이션 역할을 2년 동안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제 업무 담당 동시에 이제 2008이죠. 2008, 2009 이제 조직위원회에서 일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가 주요로 한 업무는 또 당연히 이제 국제 업무였고, 국제 업무다 보니까 국제 바이애손 연맹하고 일할 일이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바이애슬론 연맹들하고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했었고요. 그게 메인적으로 한 거고, 굉장히 질문이 많이 오고,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월드컵이었고 세계 선수권 대회였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 일을 잘 몰랐죠, 당연히. 근데 거의 밤샐 정도는 아니었지만 매일 야근을 했는데 하루하루가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제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 새로운 걸 경험하게 됐고, 그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한국에 편하게 올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짜릿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국제연맹이나 뭐 방송국에서 이제 경기장 실사로 오게 되는데, 그 실사 오게 됐을 때 제가 이제 모든 걸 다 준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이제 픽업도 하고, 경기장 가서 실사 이제 뭐 경기장 인스펙션 비스를 하면 제가 통역도 하고, 이제 통역이 끝나고 이제 경기장 실사 끝나면 이제 마지막 회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이제 회의 진행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굉장히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외국에서 오는 거는 제가 다 업무를 했고, 많이 몰라서 이제 사무실 이제 상사분들이나 아니면 동료분들한테 많이 물어보고, 또 위원회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면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일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2009년 세계선수권 대회 조직위원회에서도 같은 일을 했는데, 제가 크게 다르게 한 일은 방송 일이었어요. 우리나라 방송사가 바이애슬론이라는 스포츠 대회를 종목을 이렇게 찍어본 적이 없어서, 유럽 방송연합 EBU라는 곳이 이제 주간 방송사였는데, EBU가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 있거든요. 그래서 로컬 TV 코디네이터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뭐 하게 됐어요. 이건 뭐 이야기하면 굉장히 긴데, 제가 하게 돼서 그때 처음으로 방송이 뭔지 좀 이제 조금 알게 됐죠.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방송이. 그래서 뭐 굉장히 전문 용어도 몰랐고, 뭐 방송이 어떻게 이제 제작이 돼서 어떻게 뭐 인공위성해서 어떻게 나가는지 잘 몰랐는데, 그때 많이 배웠고,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도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조직위원회에서 했던 일이 굉장히 많은데, 뭐 비자 인비테이션 레터도 제가 만들어서 내보냈고, 그 다음에 인보이스도 제가 만들어서 이제 내보냈고, 이제 선수들이 오면은 숙박 시설 쓰게 되고 먹고 자니까 당연히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보이스를 만들어서 보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영어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뭐 친구 중에 뭐 파이낸스나 뭐 이쪽에서 일하는 친구들한테 연락해서 뭐 이그젠플 뭐 예시 뭐 이것도 받아보고 뭐 이러면서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전에 일에 뭐 다른 조직위원회 연락해서 너희 뭐 샘플 있으면 좀 보내줄래? 그래서 대회 준비하면서 해외 출장을 많이 갔는데, 그때 알게 된 조직위원회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수영장에 갔는데 수영을 못 하고 들어갔다가 이제 조직위원회 이제 일 끝나고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수영을 좀 할 줄 알고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하면요. 그래서 조직위원회 일을 2009년 3월 정도에 마쳤고, 3월에 이제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국제대학스포츠연맹에 1년 동안 파견 갈 기회가 있었어요. 좀
국내 스포츠 연맹하고 조직위원회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하면 국내 업무는 다양해요. 굉장히 업무가. 그 대신 전문성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국제 업무를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를 좀 배울 수 있어요. 마케팅, 뭐 스포츠, 뭐 미디어. 그렇지만 한 가지 부분을 제가 맡아서 담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문성을 기르기에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네트워크 확장하는 데는 더더욱 좋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제업무를 하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로 만날 수 있고 국제 연맹 분들이나 아니면 미디어, 뭐 방송 스폰서 관련된 사람들을 뭐 대회를 나가서 이제 파견 나가서 만나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만나서 네트워크 확장된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국제 업무를 하면서 이제 국제 스포츠 연맹 직원들하고 일할 기회가 많았고 그때 국제 연맹에서 일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해서 나온 케이스였고요. 2009년 3월에 이제 조직위원회하고 이제 국내 대한바이애슬론 연맹에서 이제 근무를 마치고 그때 지금 현재는 없어졌는데 인재 육성재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국내 스포츠 연맹에서 국제 업무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외 해외에 있는 국제 스포츠 연맹에 파견 보내는 사업이 있었어요. 1차 사업이었는데 그때 5분이 나갔거든요. 저를 포함해서 그 중에 한 명이 저였고 여러 단체를 이제 저희가 직접 컨택해서 승인을 받아서 나가야 되는 좀 어려웠죠. 근데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일하면서 생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뭐 정말 많은 단체에 연락을 했어요. 지금 정확하게 다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6개에서 한 40개 정도 되는 단체에 지원을 했고 그 중에 한 4-5군데에서 연락이 왔고 인터뷰도 한 2-3군데 받고 최종적으로 이제 연락 와서 인터뷰 보고 이제 결정된 곳은 현재 일하고 있는 국제대학 스포츠 연맹입니다. 국제대학 스포츠 연맹이 제가 처음에 2009년에 나갔을 때는 벨기에 브레셀에 사무실이 있었고요. 2012년에 이제 공식적으로 사무실을 스위스 로잔으로 옮겼습니다. 그 저도 2009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다가 2012년에 지금 현재 있는 스위스 로잔에 이제 근무지를 옮겼고요. 지금 현재는 로잔 대학교 안에 건물에 있어요. 그 건물을 새로 지어서 2-3년 전에 새로 졌거든요. 새로 지어서 지금 4층 반 하고 이제 5층 그래서 한 층 반을 이제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피슈는 174개국의 회원국이 있고요. 5개 대륙 연맹이 있고 23분의 이사회 분들이 있고 다양한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기술위원회, 마케팅위원회, 의무분과위원회 등등등 뭐 교육위원회도 있고요. 여러 개 위원회가 있고 위원회 분들이 한 200분 정도 계시고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무실 직원은 한 4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40명이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냐면 사무총장님이 계시고 그 밑에 이제 사무총장님 밑에서 일하는 제너럴 디렉터가 있고요. 뭐 어드민, HR, 그다음에 파이낸스, 마케팅, 스포츠 부서, 그다음 미디어, IT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스포츠 부서는 밑에 3개 이제 부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유니버시아드라는 말이 이제 사라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계 대학 3개 대학 경기대인데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부서, 그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동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 부서, 그다음에 세계 선수권 대회 월드컵 부서 그렇게 3개로 있고요. 스포츠 부서에 총 한 20명 정도가 일을 해요.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서에 이제 20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스포츠 단체이기 때문에 스포츠 부서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부서당 한 4명에서 5명 정도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고 있는 국제대학 스포츠 연맹은 다른 스포츠 연맹하고는 조금 틀려요. 어떤 게 틀리냐면 굉장히 첫 번째는 스포츠 이벤트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행사가 굉장히 많아요. 홀수년에는 아시다시피 2년에 한 번씩 동계, 하계, 세계 대학 대회를 하고 짝수년에는 종목별 대학 세계 선수권 대회를 이제 개최하고 있고 그다음에 월드컵도 개최하고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유니크한 거는 교육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쉬 포럼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원봉사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이제 세계 대학 경기 대회 때는 컨퍼런스도 하고 있고 다른 이제 국제 연맹과는 다르게 교육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게 이제 좀 틀린 거고요. 스포츠 이벤트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년에 한 번 홀수년에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 동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 그리고 짝수년에 종목별 대학 세계
종목별 대학 세계 선수권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3on3나 축구 2개 월드컵이 이제 개최하고 있고요.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는 뭐 지금 120국 정도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이제 참가를 하고 있고, 제가 일하는 동계 같은 경우는 경기 대회가 11일이에요, 총. 그래서 대회 전 5일 전에 선수들이 이제 보통 들어오게 돼서 이제 대회 끝나고 폐막식 끝나고 이틀 뒤에 다 나가게 돼 있죠. 대회 경기 일은 11일인데 전 5일 그다음에 후 이 해서 한 3주 정도 대회를 이제 하고 있고, 참가국은 50국에서 한 55개국이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조직위원회마다 틀리지만 뭐 자원봉사자는 1,500명에서 한 3,000명 정도가 있고, 대학교로 보면 한 600개 이상의 대학이 이제 참가를 하고 있고요. 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대회 관련돼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저희가 어떻게 대회를 준비하고 어떻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제 폐막식이 이제 열리는지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부서가 동계 세계 대학 경기대 부서고요. 저희 부서가 이제 중심에 있어요. 저희 중심에 아까 200여 명의 위원회 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위원회 분들, 그 다음에 저희랑 같이 일하는 컨설턴트, 그 다음에 우리 동료들. 컨설턴트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진 않지만 대회 때 이제 오거든요. 저희한테 도움을 주러요. 그래서 보통 방송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176개 회원국, 그 다음에 6개의 국제 스포츠 연맹, 그 다음에 저희랑 지금 일하고 있는 조직위원회. 그러니까 저는 현재 지금 2021년 누첼은 조직위원회, 2023 미국 레이크 플래시드 조직위원회, 2025 이태리 토리노 조직위원회, 그 3개 조직위원회하고 연락을 하고 있고, 동시에 저희 컨설턴트나 저희 동료들하고도 연락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커미티 위원회 분들하고도 연락을 하고 있고, 또 동시에 회원국하고 연락을 하고 있고요. 또 동시에 6개 국제 스포츠 연맹하고도 일을 하고 있고요. 이 말은 즉슨 저희가 가운데서 중추 역할, 즉 코디네이션 역할을 하고, 저희를 둘러싼 여러 스케이트 홀더죠. 여러 클라이언트들하고 이제 대회 준비를 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조직위원회는 저희가 슈퍼바이저 역할을 하죠. 통제를 하고 대회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면서 가이드 역할을 하고 조력자 역할을 하면서 대회가 잘 이렇게 준비될 수 있도록 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회원국 같은 경우는 조직위원회하고 이제 의사소통을 하거나 문제가 있을 때 저희가 이제 중간에서 조직위원회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설명해줘야 할 부분도 있고, 뭐 저희가 중재해야 될 부분도 있을 때 이제 저희가 도움을 주고 있고, 커미티는 대회 때 이제 여러 이제 위원회가 있다 그랬잖아요. 스포츠 위원회도 있고 뭐 의무분과 이제 그분들도 오시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대회 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 지금 4명이 있는데 4명당 이제 맡은 펑션이 다 있어요. 뭐 트랜스포테이션, 뭐 푸드 앤 베브리지, 선수촌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해당 이제 의무분과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대회 준비를 하고 있고, 6개 이제 국제 스포츠 연맹하고 또 같이 일을 하는데, 스포츠 칼린더, 그러니까 저희가 대회를 하면 컴피티션 스케줄이 있잖아요. 그거를 같이 만들 때 이제 국제연맹하고 연락돼서 만들고, 국제연맹에 또 연락을 해서 뭐 심판이나 아니면 기술위원들 파견도 이제 받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대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회 전, 그 다음에 그 대회 후에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대회 전은 이제 개최 도시가 이제 결정이 되면 비쇼 세미나라는 걸 해요. 그 세미나는 뭐냐면 저희가 대회 전반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펑션별로 가서 이제 2, 3일 동안에 현장에 가서 이제 파워포인트 하고 디스커션 해서 대회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워크숍 아니면 2번의 인터내셔널 테크니컬 커미티 미팅, 아까 말한 기술위원들 분들 그 회의를 2번 하게 되고, 그다음에 단장 회의, 그리고 이사회 때 이제 조직위원회에서 저희 쪽에 와서 프로그레스 리포트를 발표하게 돼요. 그런 걸 이제 대회 전까지 계속 한 4년 서클을 가지고 계속 이제 저희하고 같이 이제 준비를 하게 되고, 대회 때는 제가 맡은 부분은 어떤 부분을 현재 맡고 있냐면, 전 처음에 이제 입사했을 때는 스포츠 일을 했었는데 현재는 이벤트 매니지먼트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현재 맡고 이제 있는 일은 뭐 선수촌, 그다음에 운송, 뭐 식음료, 그다음에 숙박, 그다음에 델리게이션 서비스 등등등 뭐 컬처럴 액티비티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많은 일을 이렇게 혼자 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10년 이상의 노하우가 생겼고, 두 번째는 일을 저 혼자 하진 않아요. 저희
부서 이제 동료들하고 그다음에 타 부서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고 많은 데이터가 축적이 됐고 많은 경험이 있어서 일은 많이 힘들지는 않습니다. 대회 이제 끝나면 또 이제 피슈 쪽, 그다음에 우리 국제연맹 쪽, 그다음에 조직위원회에서 이제 최종 보고서를 적어야 되고요. 현재는 조직위원회에서 이제 대회가 끝나게 되면 레거시 리포트도 이제 만들어서 저한테 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 팔로우업을 제가 이제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회 준비를 한 4년, 5년 정도 하게 되는데 그 서클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회 전, 대회 중간, 이렇게 대회 후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힘든 점은 없고 출장이 굉장히 많아요. 출장이 많고 지난 한 2년 동안은 팬데믹 때문에 출장이 거의 없었고 비대면으로 회의를 했었고 그러면서 좀 현재 일하는 상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기술회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힘든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었고 요즘에는 그 비대면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추세예요. 그래서 과연 비대면으로 할 수 있을까? 현장 실사를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제 뭐 비디오 동영상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낸다든지 라이브로 같이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일하기는 조금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면을 하는데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일을 하고 있고 제가 국제 이제 스포츠 연맹에서 일하면서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면 뭐 한국하고는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연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국가의 이제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 10개국 넘게 있어요. 뭐 아시아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몽골 친구도 있고 중국 친구도 있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 뭐 프랑스, 스위스,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고 더 많아요. 그래서 다양한 인종들이 모인 단체에서 일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친구들의 문화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 못하면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러시아 친구들은 화가 나지 않고 굉장히 저한테 자상하게 말했지만 말투는 굉장히 무겁고 화가 난 것 같고 뭐 그 친구들도 반대로 제 말투가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문화적 차이 뭐 이런 걸 좀 극복할 필요가 있고 저희는 순환 근무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맡는 보직이 있으면 그 전문성을 기를 수 있죠. 그래서 계속 스포츠 부서 내에서는 움직일 수 있겠지만 제가 뭐 엉뚱맞게 뭐 미디어 부서를 간다든지 아니면 마케팅 부서를 간다든지 이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출장이 굉장히 많아서 건강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좀 현실적인 조언을 좀 드리면 이제 노동 비자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스위스에 있고 스위스인들을 먼저 선호하고 스위스인들에서 이제 채용을 못하면 유러피언을 선호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유러피언들이나 스위스 사람들은 정부 관처에 보고를 안 하고 그 친구들은 그거 없이 이제 노동 허가증 없이 일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채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외국 사람 특히 비유럽인들을 채용하게 되면 준비해야 될 서류가 굉장히 많고 월급도 더 많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채용 그 서류 준비하면서 또 이제 이제 신청비도 내야 되고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제 어시스턴트 레벨, 그러니까 주니어 레벨로 올 때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고 예를 들어서 매니저급 이상으로 경력직으로 만약에 이쪽에 취업을 바로 온다고 하면 노동 비자 받는 거는 굉장히 좀 쉬워요. 제가 지난 10 몇 년 동안 여기 취업하신 분들 이제 데이터를 다 이제 알고 있어요. 어떻게 취업을 하셨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여기 오신지 대충 다 알고 있는데 젊은 친구들 그러니까 어시스턴트 레벨이나 인턴 오는 친구들은 비자 받기가 좀 어렵고 왜냐면 같은 나이대 이제 유럽인들이 월급도 더 낮고 노동 비자 지원 안 해줘도 되기 때문에 국제연맹에서도 선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호하는 것보다는 더 뽑기 편하니까 유럽인들을 뽑는 거죠. 굳이 이제 한국인이나 비유럽인들을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 이유에서 이제 경쟁하기가 조금 어렵고 만약에 전문직 예를 들어서 한 분야에서 5년, 7년 이상 일하셔서 전문직으로 오신 분들은 좀 취업하기가 좀 쉬웠던 것 같고 좀 쉬워하게 오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제 국제연맹 저희 이제 대학 스포츠 연맹 국제 대학 스포츠 연맹에 어떤 부서가 있는지 설명을 했는데
일단은 국제연맹에서 일을 하려면 어떤 부서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자기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미디어 부서다. 그냥 막연하게 국제 스포츠 연맹에서 일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국제 스포츠 연맹에서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다라는 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제 스포츠 연맹의 스포츠 부서에는 선수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아까 20명 정도 이제 스포츠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데 반 이상이 선수 출신이에요. 선수 출신을 선호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선수 출신들이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스포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고 어떻게 대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이제 심판을 뽑고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해도 금방 배우고 금방 일을 잘 해요. 거기다가 유럽 애들은 뭐 언어도 뭐 불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다른 나라 언어도 몇 가지 한 3, 4개국 하기 때문에 뭐 스포츠 부서에서 이제 스포츠 이제 선수 출신들 많이 선호한 게 사실이고요. 이제 우리는 종합대회를 하지만 이제 단일 이제 그 종합 단일 이제 국제 스포츠 연맹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역도 연맹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제 거기 이제 스포츠 부서를 보면 대부분 이제 선수 출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경로가 굉장히 많은데 뭐 체육회를 통해서 인턴십 사원을 통해서 나오는 경로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취업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아니면은 본인이 다양한 국제 이제 스포츠 행사의 자원봉사나 아니면 지원을 해서 일을 단기로 하고 이러면서 이제 생긴 네트워크로 조직위원회나 아니면 조직에서 일했을 때 그런 네트워크 다른 이제 해외에서 열리는 뭐 올림픽이나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 게임 갔을 때 국제 연맹 직원들하고 생겨서 이렇게 만들어진 네트워크 이런 걸 통해서 취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로가 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험을 최대한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경험을 많이 해야지 기회 수가 이제 높아져요. 경험을 많이 안 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있으면 더 opportunity, 그러니까 기회가 적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제연맹에서 일을 하고 처음에는 좋지만 이제 5년 그다음에 7년 정도 되면 자기 이제 포지션도 이제 고민이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생기게 돼요. 이건 한국에서 일해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일을 하면 뭐 즐겁고 막 열심히 일을 하다가 3년, 5년 지나면 이제 다른 곳에서도 이제 뭐 스카우트 제의도 올 수도 있고 일이 좀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국제연맹에 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로테이션 근무, 순환 근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맡은 일을 오랫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보통 일들이 다 이제 디스커션 회의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평소 때도 한국에 있어도 소신 있게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이제 좀 준비를 좀 하면 국제연맹에 취업돼서 왔을 때 일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짧아서 제가 이제 여태까지 이제 일했던 세 단체 국내 스포츠 연맹 그다음에 조직위원회 그리고 이제 국제 스포츠 연맹에서 일을 어떻게 지금 현재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 마지막 부분에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어떤 노하우 팁들을 좀 드렸어요.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101인 101강 이제 강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